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은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심지어 자국 군대까지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아랍 국가로 이전된 최초의 사례이자 이런 종류의 협력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군사 및 정치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3주 더 연장됐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군사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실에 따르면 타격을 받은 시설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긴급히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또 한 번의 협상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런 협상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란 관련 협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접촉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 외무장관은 아무런 선거 없이 파키스탄을 떠났으며 트럼프는 아예 자신의 협상단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박 속에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봉쇄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교착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과 주요 산유국 중 하나가 대립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 대립은 이미 에너지 가격을 수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며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실에 따르면 타격을 받은 시설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겨냥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앞서 4월 25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방군에게 헤즈볼라 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헤즈볼라가 휴전 체제를 위반한 후 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날인 4월 2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체제가 3주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들 간에 매우 좋은 협상이 있었던 후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협정 체결에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지만 양측 모두 레바논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헤즈볼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단체가 휴전을 방해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휴전에 대해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헤즈볼라가 이루어진 휴전을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4월 17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행동이 사태 전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당국이 헤즈볼라와 다른 무장단체들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국 영토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중순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대화를 시작하고
휴전에 대해 논의할 때 이란 측은 레바논 영토에서도 전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레바논에 대한 공격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4월 9일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당국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및 향후 관계 정상화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관련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운영할 이스라엘 방위군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해당 시스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방위, 정보 협력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 아이언돔 시스템의 전례 없는 배치는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랍에미리트가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란의 공격을 더 자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영토에 약 550발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과 2,2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되었지만 일부는 결국 국내의 군사 및 민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받은 공격의 규모는 국가가 동맹국들, 특히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와의 전화 통화 후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실제로 아이언돔 포대와 요격 미사일 그리고 수십 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운용 요원들을 아랍에미리트로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배치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양국은 전쟁 초기부터 군사적,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도 이란 남부에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들이 아랍에미리트와 페르시아만의 다른 국가들을 타격하기 전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에미리트 영토에 주둔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은 아랍에미리트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미리트는 이미 2020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자지구 상황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에미리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공식 인사들은 현재 양국의 파트너십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